비트코인이 결국 94,000달러대 저항을 바로 뚫지는 못하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소식, 전체적인 분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1월 1일 새해 첫날 저에게 후원을 주셨는데 제가 깜빡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람님 정말 감사드리고, 아람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불반등 가지라를 외쳐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조한 성적이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제조업에 이어서 그동안에 미국 구인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서비스업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 신규 주문 뚝, 고용 증가가 둔화. 아니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은 금리 인하가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바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과연 제롬 파월과 일당들은 미국 경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금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결을 선언할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번 주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판사들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첫 번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가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반대면은 또 좋지 않은 상황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폴리마켓에 따르면은 75%의 확률로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조정 92,13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벌써 조정을 받는 것이냐? 이더리움은 3,222달러,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에 비교를 해가지고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큰 소식 나왔죠. 미국 은행에서는 최초로 자산관리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솔라나 관련된 ETF 신청이 나왔습니다. 자, 현물 ETF는 아쉽게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솔라나 가격에 연동된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자체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품을 내놓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거래도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형 ETF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신호탄을 높게 쏴 올렸습니다. 무려 6억 9,467만 달러나 유입,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3억 7,189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반등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가 하면 온체인 데이터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크립토쿼언트의 수석 분석가 훌리오 모네로는 고래들은 비트를 던지고 있다. 그들의 보유량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다른 온체인 분석 업체들은 여전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콘체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로 생성된 지갑 3곳이 바이낸스와 OKX에서 총 752개의 비트코인을 출금을 한 것인데,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걸로 봐서 고래 매집이 아니겠느냐. 그런가 하면은 지난 2일 한 고래 투자자가 비트파이넥스에서 24시간 동안 약 800개의 비트코인을 출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고래는 최근 6일간 1000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말에도 신규 생성된 지갑 2개에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1600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옮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 자, 물론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장투에 들어간다라는 보장은 없다. 일부는 장외 거래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기 위한 중간 단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출금을 하는지 혹은 거래소 전체의 비트코인 잔고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되겠다라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업체 센티멘트, 그들은 최근에 고래 및 상어 투자자들이 비트를 사고 있으며 개미들은 던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 및 상어들은 비트코인 56,227개를 추가로 매집을 했다.
반면에 개미들 비트코인 0.1개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및 손절에 나서면서 물량들을 던졌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도 이렇게 분석들이 다를 수가 있다니, 역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닥에 전문가가 어딨냐? 나오는 정보들이나 차트 분석들을 전부 다 참고만 해야 되겠죠. 하나의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끌어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온체인 분석 업체죠. 글래스노드.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으로 떨어졌을 때 단기 홀더 손익 비율이 0.013까지 하락을 했었다. 이것이 바로 단기 바닥 신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난 2011년, 15년, 18년, 22년도 비슷한 수치까지 떨어졌다가 바닥을 찍고 비트가 반등을 했었다. 해당 수치는 최근 비트코인이 94,000달러대를 회복해주면서 0.4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해당 지표가 1을 돌파하게 된다면 강한 상승장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촌들도 나서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을 격려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억만장자 헤지펀드계 전설 빌 밀러 삼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기술적인 지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트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스탠스는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을 겁나게 불어넣어 줄 것. 비트코인은 간드앗이라고 밝혔으며,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 역시 비트코인이 전형적으로다가 바닥을 찍어버렸으며 1차 목표가는 10만 달러, 그 목표가는 10만 7천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예기치 못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 94,000달러대를 앞으로 제대로 뚫어주지 못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구리 금 비율이 비트코인 강세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트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이 뭔 소리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연치고는 과거에 퍽 잘 맞아 떨어졌었다. 구리와 금 비율은 산업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기 성장세에는 강세를 보이고 금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리금 비율이 상승하면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보다 잘 수용해가지고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하곤 했었다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비율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함께 갔다, 함께 상승을, 동반 상승을 보여주었었다. 자, 그랬었던 금 구리 비율이 지금 상승하려고 하락 추세를 깨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94,000달러대 저항을 뚫어줘야만 된다는 것인데, 근데 차트도 그러기 나름이다. 다른 분석가, 비트코인 하베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주요 저항을 이미 뚫었으며 주요 지지 구간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해당 구간을 잘 지켜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잘 버티고 있는 알트코인들, 그 뒤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힘을 좀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방금 보게 된 비트코인 관련된 추가 소식인데,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연방 보안관국이 비트코인 사무라이 월렛에서 압수한 57.55개의 비트를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대통령이 매도하지 말라는데 지가 뭐라고 가서 매도를 하고 자빠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의 새끼야,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가 왜 말을 안 들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네 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관련자, 책임자 잡아가지고 매우 쳐야죠. 이거 트럼프 매기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놈들은 바로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벌금까지 물려야지, 나쁜 놈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BTA에서 자금 유입 기록 1억 6,545만 달러가 유입된 가운데 블랙록에서만 1억 23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톰리의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스테이킹을 꽂았는데 18만 6,336개를 스테이킹.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쌍바닥이 보여지고 있다. 위에 고점 돌파하고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3,900달러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관건은 이더리움이 200일 EMA짜리를 통과할 수 있느냐, 뚫을 수 있느냐가 될 수 있을 것. 참고로 해당 자리 가격대는 3,4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3,900달러 가지아를 외쳐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토큰이 더 풀렸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 수이 이야기입니다. 수이가 최근에 물량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1월 겨우 일주일 만에 38% 반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면은 좀 강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수이의 온체인 데이터도 좋다. 수이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하루에 8억 달러로서 다른 레이어1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봐도 삐까삐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 분석가들은 만약에 수위가 1달러 68센트에서 1달러 70센트 구간을 안정적으로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은 2달러에서 3달러를 목표로다가 올해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와이즈와 카나리 캐피탈이 수위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된다라면은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EC가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체인링크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말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한 체인링크인데 가격은 영 그러한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었는데요.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체인링크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이어서는 밈코인들 최근에 살짝 꿈틀꿈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기업들 등등이 프로필 사진을 펭구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배츠가 프로필 사진을 펭구로 바꿨습니다. 야, 펭구 펌핑 한번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살짝쿵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